전사의 리더, 그것을 편의상 장군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장군. 전사의 리더 장군. 장군은 모든 면에서 수장과 대두족입니다. 대조죠. 참을성 있게 진행해 오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풀려나가는 장군은 막힘없는 말서시보다는 실질적인 용기와 판단력에 의해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구성하는 언어의 원리보다 자연의 힘과 맞서 싸우는 사냥꾼과 마찬가지로 유동적인 힘을 다루기 위해 기술의 원리를 더 중요시합니다. 평화시의 수장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전시의 장군에게는 힘과 속도가 서로 부딪히는 카오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군은 전사들에 대해 수장이 절대로 행사하지 않았던 형태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수장과 장군은 대조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수장이 시도하던 교섭이 결렬되어 전쟁이 일어나고 만 경우에는 수장은 일단 뒤로 물러나고 그를 대신해 전쟁이 전문인 장군이 전면에 나와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장군은 임무로부터 해방되어 뒤로 물러나고 또다시 평화시의 수장이 본래의 장소로 돌아옵니다. 간혹 인디언 사회에서 동일 인물이 평화시에는 수장의 역할을 하고 전시에는 장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평화가 들어온 후에는 여전히 군사 행동을 할 때와 같은 강제력을 휘두르거나 권위를 주장하거나 하는 것은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회의의 권위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칭성의 사회에서는 보통 두 형태의 리더는 확연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는 수장의 행동 양식에 대표되는 이성에 의해 운영되는 겁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장이 되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선뜻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뜻 내줬어요. 증여해야지 권위를 하는 것. 만약 조금이라도 인색한 면을 보이면 수장의 위신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수장에게 있어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수장이 된다는 것이 곧 가난베이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인디언을 연구해온 인류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수장이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실속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한 인류학자는 그 점에 대해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남이 원하는 것을 전부 내주는 것은 수장의 역할이다. 부족에 따라서는 금세 수장을 알아볼 수가 있다. 수장은 다른 누구보다 소유물이 적으며 볼품없는 장신구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남에게 선물로 줘버릴 것이다.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장의 인기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는 그가 얼마나 인심이 좋은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듯해 때로는 부족 사람들이 집요하게 졸라대는 바람에 결국 참지 못한 수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털려버렸다. 남에게 주는 것도 이제 끝장이다. 누군가가 나 대신에 인심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가라는 존재와 이 수장이라는 존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돈벌이에 욕심을 부리거나 인색하거나 하는 것과 수장의 권위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수장은 오로지 타인이 원하는 것을 나누어주면 믿기 힘들 정도로 인심을 씁니다. 따라서 수장의 권위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수장의 의무로 되어 있는 이 베풀기라는 특징은 탐욕에 대립되는 문화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개걸스럽게 먹거나 하는 식의 탐욕은 이런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동물의 특징에 해당되었습니다. 동물이 테이블 매너라는 것을 알리 만무합니다. 테이블 매너. 냠냠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며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댈 뿐입니다. 하지만 문화를 가진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사회에서나 테이블 매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매너의 리스트를 보면 어느 것이나 매개된 행동이라고 해도 좋을 듯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사회에나 테이블 매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매너. 그런 매너의 리스트를 보면 어느 것이나 매개된 행동이라고 해도 좋을 듯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달성해야 하는 목적은 같은데 느닷없이 목적지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지 않고 중간에 충분히 매개된 상태를 삽입해 천천히 목적지로 향하는 식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않고 충분히 매개된 상태, 천천히 목적지. 하지만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치? 에피타이저 같은 걸 먹는 거지. 천천히 즐기려고. 오로지 배를 채운다는 목적을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고 매개된 행동에 따라 철저하게 매너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문화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셈입니다. 베풀기는 이런 문화적 행동의 최고봉에 해당합니다. 베풀기. 문화적 행동의 최고. 수장은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고 부족 사람들의 욕망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탐욕 억제. 여기에는 수장이라는 존재는 항상 문화의 원리를 체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샤먼이나 전사는 자연의 영역을 향해 적극적으로 접근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샤먼이나 전사. 문화가 아니라 자연의 영역. 여기에는 수장과 샤먼 전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 있으며 동시에 수장과 왕 권력자와의 성격의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수장은 노래하고 춤을 춘다. 삶의 특징을 보면 수장은 말솜씨는 물론 노래와 춤에도 뛰어나야 합니다. 노래와 춤. 수장의 정치 권력의 기반은 그야말로 말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잘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데. 말, 노래, 춤. 대부분의 부족에서는 매일같이 새벽이나 저녁 무렵이 되면 수장이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를 즐겁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자존심을 갖고 행동하고 싸우지 않고 착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갖고 모두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이야기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겹지 않도록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충분히 상상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수장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전혀 없는 황야에서 설교하는 신부를 연상시켰다고 어떤 인류학자가 썼을 정도입니다. 리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전혀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고독한 상황을 견디며 수장은 무관심과 싸우며 이야기를 계속하는 광경도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것 같군요. 그렇긴 하지만 유익한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인류의 욕구는 참으로 뿌리 깊은 것입니다. 수장은 그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할 의무도 있었던 겁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여성 수장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 여성은 부친으로부터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테크닉을 충분히 배운 결과 수장으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평화나 조화, 성실과 같은 것은 생활의 여러 면에서 대칭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바라던 가치이며 매일같이 그것을 되새겨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단지 좀 더 요령 있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던 것이지요. 능숙한 말솜씨에 노래와 춤이 따르면 더 이상 대적할 상대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리더로 선발된 것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디언의 수장은 종종 아름다운 깃털 장식을 달고 의관을 제대로 갖춘 뒤 사람들 앞에 서서 멋진 목소리로 신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며 춤을 춥니다. 이렇게 노래와 춤으로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준 후에 서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족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여겨지던 모든 가치가 음악이나 춤과 함께 표현된 셈입니다. 이보다 더 문화적인 행위가 과연 있을까요? 현대에도 이런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권위 같은 건 거의 인정하지 않는 듯 행동하는 폭주적 젊은이들조차도 노래는 물론 춤 실력까지 상당한 록싱어가 콘서트에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면 일제히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지면서 노래하는 수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샤먼 스타일의 반항적인 록 뮤지션이 수장과 같은 리더로 변신해서 좋은 목소리로 멋진 교훈을 들려주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설득력을 갖고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때 사회적인 권력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가치의 출현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순수한 상태의 가치의 출현. 록 음악의 영향력 확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지만 거기에는 정치 권력의 현대적인 형태와는 다르며 음악과 춤과 출연하는 다른 종류의 권위의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소망도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존 레논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인 셈이지요. 국가를 갖지 않는 사회가 이상으로 삼았던 권위에 대한 생각이 의외의 곳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대 젊은이들의 문화에 가장 영향력을 갖는 것이 뮤지션이라는 점에도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노래와 춤과 함께 출연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노래와 춤. 함께 출연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인류의 아주 오랜 소망이 담겨있는 셈이 아닐까요?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났을 때 성실한 뮤지션들이 반드시 평화나 반전, 조화의 회복을 호소하고 자선 콘서트를 열고 싶어하는 데에도 이런 인류학적 소망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뮤지션들이 자주 입에 담은 음악은 평화를 위해서라는 상투적인 말도 이렇게 보면 그리 무시할 수만 없습니다. 수장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력에 집중이 생기면 안 되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지. 수장이라는 존재는 말솜씨에 의해 평화를 유지했으며 왜 안 멈춰? 수장이라는 존재는 말솜씨에 의해 평화를 유지시켰으며 노래나 춤으로 모두를 즐겁게 하면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은 샤먼이나 장군과는 대조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수장이 장군의 자리에 머무르거나 군사력이나 신비한 권력,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샤먼입니다. 군사력을 겸비한 수장이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칭성 사회에 있어서 수장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다음에 소개하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수장 제로니모를 둘러싼 비극적인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로니모는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운 고난의 시대인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수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힘겨운 고난의 시대인 19세기. 제로니모는 아파치족의 젊은 전사였습니다. 전사. 수장이 아니라 전사네. 수장이었다면서 또 전사예요. 뛰어난 자질을 제외하고는 여느 젊은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전사의 안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군이 습격해 와서 부족의 여성과 아이를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의 인생은 돌변합니다. 이 습격으로 인해 제로니모의 가족도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아파치군의 여러 부족은 연맹을 결성해 학살에 대한 복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로니모에게 전쟁의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제로니모는 이때 천재적인 군사 지휘자로서의 능력을 처음 보였습니다. 멕시코군 수비대는 아파치 동맹군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전멸당하고 전쟁은 아파치군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제로니모의 권위는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의 내면에 뭔가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치 사람들은 복수전이 대승리로 끝났으니 그걸로 목적은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로니모 안에 불타고 있던 개인적인 복수심은 그 정도로는 가라앉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멕시코군과 멕시코인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보복을 주장하며 모든 아파치족 전사들에 대한 지휘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력의 집중이지. 즉 제로니모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왕이 출연하는 거지, 이런 전쟁이 아니라면 전사랑 왕도 관계가 없을 텐데, 전사의 성격도 변했을 것 같은데 전쟁 성격이 다르니까, 정복 전쟁이 다르니까. 즉 제로니모는 아파치족 전체를 멕시코에 맞서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전쟁 기계로 변모시키려 하면서 아파치족 그 지휘권을, 중앙 집권이지 권력의 집중, 지휘권을 요구했던 겁니다. 멕시코나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멕시코나 미국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 원래 그런 권한이 없었죠. 제로니모는 인디언 사회에도 그와 유사한 권력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수장, 그렇지, 새로운 유형의 수장, 이게 권력이 집중된 왕의 출현이지. 새로운 유형의 수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디언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때 제로니모는 수장의 길을 뛰어넘어 왕이 되고자 했던 셈입니다. 그렇지, 수장과 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파치의 여러 부족은 제로니모의 이런 생각을 알고 그 자리에서 거부합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왕이나 대통령 같은 존재가 출현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수전을 위해서 각지로부터 모여들었던 아파치 사람들은 하나둘씩 군대의 진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제로니모는 소수의 동지들을 설득해 멕시코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원한에 의한 싸움으로서 아파치족의 공적인 의지에 의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을 읽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만약 이때 제로니모의 생각을 아파치족이 인정했다면, 그리하여 인디언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그들의 사회에 처음으로 부족 차원을 뛰어넘은 군사지휘권을 가진 수장인 왕이 탄생했다면, 이게 국가의 출현이지, 이게 국가. 이후에 북아메리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선주민인 인디언의 생존권이 지금과 같이 무참하게 파괴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가 되는 거지, 인디언 사회가. 그 대신 인디언 사회는 1만 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그들의 문명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대칭성의 원리, 이 원리는 그 성격상 자발적으로 국가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 딱 맞네, 갈아타는 것이다. 대칭성의 원리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변모를 시작하게 되었겠죠. 국가가 등장하는 거야. 야, 이거 대박이네, 대박이야. 환태평양의 신화으로.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구나. 위치 바꿔야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완벽한 책이야. 너무너무 완벽한 책이야. 이거. 이동. 초특급 낭독 도서가 있어. 환태평양의 신화학으로 소수민족의 공통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중국의 남서부에 있는 윈난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은 이족과 나시족, 리수족 등 이른바 소수민족으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어디를 가도 형형색색의 특색 있는 민족 의상을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일을 하거나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중국 남단의 소수민족. 중국 남단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양쯔강에 가까운 평원에서 생활했던 듯합니다. 그리고 조몬시대에 새끼줄 무늬의 투기를 사용하던 일본의 신석기 시대의 한 시기, 조몬시대에 일본 열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물질 문화에 있어서도 신화와 같은 정신적인 문화에 있어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살고 있는 이 소수민족은 미얀 일본 열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물질 문화에 있어서도 신화와 같은 정신적인 문화에 있어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살고 있는 이 소수민족은 미얀마의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티베트족하고도 예전에는 매우 가까운 장소에서 함께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히말라야 산맥의 산기슭에서 출발해 윈난 지방을 빠져나가 양쯔강 유역을 거쳐서 일본 열도로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초승달 모양을 한 소수민족의 띠가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